8월 22일 마감 시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먼저 총평부터 드릴게요.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막 쉽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시장을 좀 다 경험을 해놓고 보니 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상승했나 보다 정도는 알려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월의 멘트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다양한 부분으로 이제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포지션과 다른 결과값이 나오면 항상 후회나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100%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혹시나 내 선택이 자신이 없다면 현금을 정규장 체크를 종료 하면 5분 되는 거고, 전입니다.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뭐 현금을 좀 더 베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비중 조절로만 잘 진행을 해주시면은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마감도 0.80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시장의 이 미니 선물 흐름이나 아니면 야간 선물 흐름, 그리고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들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로컬에 대한 그런 일정 이슈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알테오젠이 좀 급등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좀 붙어줬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진행이 되는지 여부는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오전에는 분명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힘이 빠졌죠. 그래서 물론 오늘 이 퍼센테이지도 적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위로 처음에 치솟았다가 조금씩 내려오면서 끝나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이슈가 좋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목숨 뚫고 올라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반대로 좀 안 좋게 나오면 사실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좀 시장 정리를 잘 해보고 주말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 장중시장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이 이렇게 9시부터 빨딱 서가지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이 수급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갔다?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반도체에서의 이런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은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일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조금 받아주는 움직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내용이 결국엔 선물의 매수 매도가 변경이 되거나 이제 매크로적으로 변동이 나오면 파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파생의 포지션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현물이랑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은 좀 오르기는 했지만 대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전에 장전 브리핑에서는 오전에는 좀 매매를 하고 12시 넘어가고 오후부터는 좀 매매를 자제하자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좀 편안하게 시장 관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392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대외 변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어떤 기대감인지는 사실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로컬 이슈가 뭐 명확하게 해소가 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미국과의 이런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냐면, 시장이 너무 막연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유동성을 기반해서 향후에 올라갈 거야 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뭐 금리나 횟수도 그런 거고요. 횟수도 그렇고 좀 그런 여론을 도대체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기대를 항상 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막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 상당히 좀 시장이 이상하다? 약간은 괴리가 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정답이니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정규장 종료 1분 틀렸구나 라고 전입니다. 생각하고 보는 것도 맞지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당연히 내가 틀릴 수 있죠. 하지만 큰 플로우에서 내가 잘못 봤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말 사이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고 시장 마감해서 마감 시장 보면은 그거 보고 제가 준비한 자료로 시장을 한번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좀 많았고요. 장 초반부터는 왜지? 왜 좋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 벨에서도 오늘 시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사실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 매크로에 두면은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이제 일정이나 포커스로 보면은 상당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이 됐었던 그런 정규장이 것 같아요.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자, 마감했으니까 마감 그 흐름만 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게요. 거래대금이 막판에 얼마나 오르는지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만 놓고 보면은 사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확실히 관망을 많이 했다라는 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3169선으로 플러스 0.86%로 뭐 사실 아까보단 좀 줄었죠. 이제 0.9였으니까 좀 줄어들었고, 거래대금은 8조까지 나왔네요.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10조 수준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거래대금은 굉장히 좀 약하고요. 오늘 프로그램이랑 이 선물은 한 방에 다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대변수 안 좋으면 이거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붙은 수급들은 바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막판에 그렇게까지 큰 변동은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 8조 대 4.5조니까 거래대금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좋지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초반에는 삼전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삼전이 제일 위에 있었는데 삼전이 지금 3등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삼전에 대한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요. 나머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뭐 변압기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전장부터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매도에서도 사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약간 원전에서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정도이지 그 외에 뭔가 엄청 드라마틱하게 수급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약간 낙폭과대에 따른 되돌림이라는 일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자꾸 자리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출입 데이터도 그렇고 시가총액에서도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좀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건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돌려 말하면 언제든지 수급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밑에 좀 힌트가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오늘 올라간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 빨이다. 이거 나중에 기사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결국에 제일 중요했었던 건 트럼프 빨이고, 이 한미 정상회담이 부각이 된 것도 결국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요거 오케이, 저거 오케이, 이걸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트럼프 발로 오늘 뉴스들을 정리하다 보니 이거 트럼프랑 연결된 게 너무 많았구나 라는 거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한마디는 결국엔 트럼프가 어떤 이거를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진 시장이었다, 이런 거고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주도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변압기를 먼저 이따가 기사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 용량에 대한 2배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변압이 오늘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변압기부터 스토리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변압기는 우리가 좀 눌렸을 때 매수해야 되는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억까다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산업군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사보냐 아니면 그냥 균등 분할로 사느냐, 그거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변압기는 뭐 워낙 좋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관세라는 이슈, 분명 애널리스트들이 5% 이내에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것도 그마저도 공급자 우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코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 한마디로 넘어간 거죠. 트럼프가 전력 필요해,
하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본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대회 변수가 워낙 나빴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거를 놓칠 수가 없는 이유가, 만약에 AI를 미국이 놓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놓치면 중국이 그 안에 거 다 가져가요. 왜냐면 요거 한번 주말 사이에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AI 인프라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에 대한 굴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봇이 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그런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결국에는 그게 이제 로봇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거는, AI의 저는 끝은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GPT 잘하면 뭐예요? 이 심어가지고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게 진짜 저는 최대한의 그게 터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AI를 놓치면은 중국한테 그 1등 자리를 뺏길 수도 있고요. 그러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같은 경우는 못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노변압기 사이클인데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10년 만에 사이클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AI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 슈퍼 공급자 우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관세다 뭐다 해서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압기가 일단 이걸로 움직였고요. 일단 원전도 이게 뉴스가 정말 좀 신경질이 많이 나실 텐데 어쨌든 뉴스에 낚여서 좀 물량들이 많이 털렸고, 그다음에 한미 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원전을 도와달라, 원전 같이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움직였어요. 거기다가 이제 SMR 관련된 수주 가시화 기사들이 또 나왔고, 이제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전도 결국엔 한미회담이니까 결국엔 뭐예요? 미국과 협력해서 어떤 걸 하는 거잖아요. 조선 당연히 마스가 이슈로 인해서 한 회담에서 당연히 이게 나올 거고,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체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선도 좋았고요. 다음 방산도 이 밑에 제가 기사 정리해 놨는데, 트럼프 우크라이나가 결국에는 무력으로 어떠한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재건이 지금 뒤로 물 건너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이 모든 거는 각각의 뉴스를 뜯어보면, 아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 아 개별적인 산업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공통분모로 쌓으면 뭐가 된다? 트럼프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떠한 각각의 부분에서 적재적소로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 요 두 가지는 같이 보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전일 장중시황에서 이제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산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결국엔 반도체가 움직일 거고, 요거는 뭐 이제 지수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 상승, 물론 89,000원에서 이 9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키워드가 HBM 출하량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고 요구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강화가 된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었고, 품회가 붙었고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오전에 어떤 것들을 봤었냐면은, 삼성전자 이게 막판에 무너지긴 했는데, 자 이거 시간대별로 보시면 초반에 삼성전자가 이거 제가 0909 보시면은 초반에 이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한 11시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프로그램 매매 추이 보여드리겠지만,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게 뭐도 같이 움직였었냐? SK 하이닉스 오늘 이거 수급 보시면 많이 들어왔잖아요. 보시면 얘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시작해서 초반에 들어오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숫자 보세요. 숫자 엄청나게 늘어나죠? 숫자 보세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었던 상황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자 이게 딱 9시 땡 치자마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부터는 큰 변수가 없었거든요. 초반에 땡기는 이 영역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가져간 물량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한 흐름 프로그램이랑 엮어가지고 이 반도체가 움직였구나로 이어줄 수 있고, 반도체에서 또 선물이 움직이면 금투가 따르니까 선물이 사면은
금투가 따라 들어오거든요. 금투가 많이 산 게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합이 딱 맞는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봐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로 시장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트럼프발 이슈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장 자체를 좀 끌어올렸구나, 요렇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명확하게 내피셜이긴 하지만 좀 그럴듯한데?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상승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유를 잡아봤고요. 그다음 하락 요인은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래대금을 체크를 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높지 못하면 문제가 뭐예요?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산업군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월에 대한 스토리가 없었다면은 사실 훨씬 더 날뛰었겠죠. 지수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요게 있으니까 그래 오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요즘에 변동성 너무 심해서 좀 약간 하기가 애매하다라고 해가지고 약간은 관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정상회담도 있고 트럼프가 내일 종호에 또 무슨 빅 이벤트를 발표하겠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알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까지 튀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대외 변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1390원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따른 부담 요인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 환율이 높아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탈이 되잖아요. 환차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외국인 수급은 부담이 될 거고, 현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현물이 빠져나가면 그거를 뭘로 디펜스를 칠 거냐, 선물 약간 옵션 이런 거래 종료 1분 내용들도 전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오늘 이제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영향을 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갔구나 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바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이슈별로 좀 하나하나씩 산업군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